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네, 한 주 건너뛰고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2편씩 책을 소개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게으름에 솟치고 또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떤 계획의 부재,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아니면 다른 일을 좀 줄이고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책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격주로 화요일에 강남 논현동에 있는 더 스노우라는 빙수 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서 모임의 이름이 마독단, 마약처럼 중독되는 독서 모임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독단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허수영 디자이너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기 위한 연습. 12주간에 걸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흑백 톤으로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앞표지, 그리고 뒷표지. 앞표지는 The Artist Way라는 제목과 함께 나를 위한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이라는 카피가 달려 있네요. 뒷표지는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져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이 상처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아티스트의 꿈을 펼치도록 해준 이 시대 최고의 멘토북. 자신이 꼭 하고 싶은 것이 음악이건 그림이건 글이건 춤이건 두려움 때문에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는 첫 발을 떼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아티스트 웨이를 권합니다. 어쩌면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가수 이상은 씨의 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앞 날개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이 책을 쓰신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저자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줄리아 카메론, 소설가이자 시인, 시나리오 작가, TV 프로듀서, 영화감독, 문해창작 강사, 작곡가 등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어떤 것인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예술계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도 창조성이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이 어떤 창조성과 연관된 삶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책을 읽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책을 읽고 나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일말의 희망을 좀 발견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안의 창조성도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겠구나. 이 12주 과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나도 모르던 어떤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술가로서의 끼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두 가지 정도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모닝 페이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것입니다. 모닝 페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몽롱한 상황에서 A4지 3쪽 정도를 그냥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일어나서 쓰고 싶은 이야기, 쓸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오늘 정말 쓸 게 없다 라고 해서 그 이야기로만 3페이지를 채우셔도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내 내면의 아티스트와 데이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 데이트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든지, 아니면 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경치를 바라보고 멍하게 시간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어디 갤러리를 들러서 그림을 감상하시든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경험들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2가지 도구라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성 회복 과정에는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2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닝 페이지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매일 아침 의식의 흐름을 3쪽 정도 적어가는 것이다. 이 모닝 페이지를 저자는 저급하게 표현하면 두뇌의 배수로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뇌에 담겨 있는 어떤 생각들, 무수히 떠다니는 생각들을 그냥 쏟아내는 배수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닝 페이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 쓴 모닝 페이지란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든 매일 3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닝 페이지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모닝 페이지를 거르거나 줄이면 안 된다. 기분에 좌우되어도 안 된다. 검열관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자. 여기서 검열관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검열관입니다. 모닝 페이지를 3쪽 정도 쓰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거 해서 무슨 창조성이 발휘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지?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들. 그리고 써 내려가는 내용 중에도 야,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여기서는 검열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검열관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무엇이든 생각나는 것을 3쪽에 걸쳐 쓴다. 쓸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쓸만한 말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쓴다. 3쪽을 채울 때까지 이 말을 쓴다. 3쪽을 가득 채울 때까지 무슨 말이든 쓰는 것이다. 3쪽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쓰든지 3쪽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절대 그 쪽수를 줄여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논리적인 글쓰기가 우리 두뇌를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모닝 페이지에는 2가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닝 페이지를 남에게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닝 페이지를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아주 친한 친구, 사랑하는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본인 또한 이미 쓴 모닝 페이지는 8주 동안 보시면 안 됩니다. 8주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절대 내가 쓴 내용을 다시 보지 않는 것이 이 모닝 페이지의 원칙입니다. 2가지 원칙,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내가 쓴 내용을 나도 보지 않는다. 이 2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데이트란 무엇인가? 아티스트 데이트란 정확하게 매주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이 시간에는 당신의 창조적인 의식과 당신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소풍 같은 것이고, 즉 미리 계획을 세워 모든 침입자들을 막는 놀이 데이트의 형태를 띈다.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나 혼자만의 소풍을 즐기는 것이라는 거죠. 아티스트 데이트는 당신 자신과 내면의 아티스트, 즉 당신의 창조성이라는 어린 아이 외에는 아무도 데려가서는 안 된다. 연인이나 친구, 배우자, 아이들 그 누구도 말이다. 온전히 자기 내면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내면의 아티스트와 나 자신과의 데이트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을 위한 고독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창조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모닝 페이지는 하루 이틀 정도 빼고는 꾸준히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 데이트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실은 뭘 할까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막상 아티스트 데이트, 나 혼자만의 데이트, 내 내면의 창조성과의 데이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책에서는 아무 것이라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생각이 나질 않아서 아직 못 해보고 있는데요. 하나 생각을 한 건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내서 실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 두 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우리는 문제와 관심사를 알아차린다. 우리는 불평하고 일체감을 느끼며 고립감을 맛보고 초조해하기도 한다. 이것이 첫 단계로서 기도와 비슷한 것이다. 때로는 명상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해방의 과정을 밟게 된 우리는 해결책을 듣기 시작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술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게끔 창조성의 샘물을 채워 넣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틀이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12주 과정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12주 과정의 단계를 진행하는 것 중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먼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대로 실행을 하면 이루어질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뭔가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괴테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는 신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시작하라. 행동은 그 자체의 마법과 은총 그리고 힘을 지니고 있다. 괴테도 무조건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자체에 은총과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시작하게 되면 뭐라도 되겠지요. 반드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메모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나도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수차례 또 페이스북 포스팅에도 저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책을 쓰겠다는 시도를 하고도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성공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성공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니. 성공을 바라지만 성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뭘까? 이런 혼자만의 어떤 생각들을 적어놨는데요. 그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실행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메모를 써봤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수치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성공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 책을 쓰고 나서도 책 출판에 대한 결과치가 기대보다 못 미쳤을 때 느끼게 된 수치심이 더 두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미리 수치심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하라 라는 괴테의 말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저자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의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과의 의식적인 동반을 통해서 신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또는 신에 대한 경배로 혹은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을 주려는 신의 계획에 협조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수치심이나
어떤 성공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조금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창조적인 사치를 위한 연습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치를 해도 되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서 주저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연습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다시 읽고 있는 돈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과 내용이 아주 비슷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돈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연습, 창조적인 사치를 위한 연습. 이래서 날마다 날짜를 적고 계산을 하고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돈을 썼는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데도 충동적인 것에 돈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창조적인 부분, 나에게 가치가 있는 부분에 돈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돈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연습에서는 약 20개의 문장을 완성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땡땡이다. 돈은 사람을 땡땡하게 만든다. 이렇게 쭉 20번째 파산한 나에게 땡땡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한 생각들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2주 과정 동안 매주 직접 실행에 옮겨야 되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과제를 꼭 수행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읽고 지식으로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뒷부분에서 창조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창조성은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다. 따라서 창조성을 잘 키우는 것은 곧 신에게 바치는 우리의 선물이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기 인정의 시작이다. 그래서 누구나 창조주가 주신 자신의 창조성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존재인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진실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학자 조지 캠벨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행복을 좇으라. 그러면 전에는 문이 없던 곳에서 문이 열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 억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각자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얼마 전부터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거나 어떤 성공을 주거나 부를 이루게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다 보면 성공이나 부나 돈이나 경제적인 자유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들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창조주를 믿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을 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발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개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이다. 또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뭔가 막혀있는 나의 창조성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읽고 실천해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고 창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읽어보고 나의 창조성을 깨닫게 되는 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창조성 개발을 위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